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바로 요 대한민국에서 돈돈돈 하는 사회가 돼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참 가족적이고 유교 중심 사회에 이제 가족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인간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빠르게 발전이 되면서 점점 더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환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이것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이번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왜 우리나라가 돈돈돈 하는 사회가 되는지, 그러려면 먼저 우리나라가 돈을 밝히게 된 사회적 배경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산업화가 되고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에 큰 주목거리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됐죠. 요때 농경사회였다가 바로 1960년대 초반까지는 농업사회였어요. 그 다음에 60년대 중후반을 지나가면서 급격한 무역, 수출주역 중심의 이제 무역을 펼치면서 산업화가 되고 또 그에 맞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산업화가 되고 경제 성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것저것 우리가 보이고 행해지는 것들이 모두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땅을 좀 더 갖고 있던 사람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고 또 돈을 더 갖고 있던 사람들도 더 많이 벌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그 말은 즉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모두 변하기 시작한 시기가 1960년대부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화가 있는 곳에는 항상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류층이 더 돼버리고 하류층은 더 힘들게 되는, 지금도 더 그렇죠. 빈부격차가 더 심각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돈이 곧 성공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이때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요 경쟁적인 사회 구조인데요. 뭐 요즘 보면 초등학교가 뭡니까?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한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늦어도, 네, 빨라도.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한글을 떼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좀 친구들끼리도 어울리기도 힘들고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글을 이제 유치원 때부터 떼기 시작하고 한글만 떼면 또 그나마 괜찮아요. 좋아요. 한글은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요. 그런데 영어도 떼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A, B, C, D는 뭐 이 알파벳은 기본이고요. 읽을 줄 알고 뭐 듣는 건 안 되더라도 읽을 줄 알고 발음할 줄 아는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만큼 뭐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도 사교육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영어에 대한 뭐 열기가 좀 더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그 정도로 경쟁 시작을 해야 되나? 나중에는 다 똑같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교육열 그리고 높은 직급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분야의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요 경쟁이 뜻하는 건 뭐죠? 경쟁이 심화한다는 거는 결국 위아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1등만 존재하는 사회, 1등만 알아주는 사회로 변질된 거죠, 사실. 네, 모든 분야에서 경쟁만 심화되고 경쟁 외에는 협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의견 조율 이런 거는 무시된 채 경쟁만 심화되더라. 요게 가장 큰 돈을 밝히게 된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아요. 돈은 결국 더 나은 환경, 더 큰 집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배경을 바꿔줄 수 있는 수단이 돼버렸다. 요즘 사회에서는.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매우 강조되더라라는 거죠. 바로 요 세 번째로는 요 소비 문화의 확산인데, 생각해보면 요 소비 문화라는 거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경제력이 달라지고 이 경제력이 바로 국력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가 80년대부터 보면 요 80년대 한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급격하게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그때는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뭐 소니라는 그런 브랜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삐삐, CD 플레이어,
할 거 없이 뭐 MP3 이런 게 이제 보급되면서 들어오기도 시작했고, 그때 이제 시티폰, 핸드폰 뭐 이런 게 보급되면서 시작이 됐죠. 90년대 초 중반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비 문화가 확 펼쳐집니다. 그런데 90년대 IMF를 겪으면서 다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것을 빨리 생각보다 엄청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비 중심의 사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은 더 크게 이어나간 거죠. 더 높게 상한가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국력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TV 발달하고 영화가 발달하고 인터넷 등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발달하면서 성공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물질적 성취, 즉 돈에 대한 인식이 널리 전파된 시기가 8, 90년대, 특히 90년대다. 초중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상이었던 이제 연예인, 뭐 아니면 정치인, 뭐 정치인이 있을까요? 근데 뭐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세계적인 갑부라고 하는 뭐 그런 빌 게이츠도 한창 뭐 그때 막 뜨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막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구 문화 플러스 소비 문화가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동경한 사회의 외국 버전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 그리고 널널한 모습,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 여유로운 뭐 환경, 그리고 멋진 차, 멋진 옷 이런 것을 접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면서 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 대한민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소비 문화가 엄청 크게 확 늘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저는 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돈 하는 사회로 바꾸게 된 거는 요 가치 문화가 변화가 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IMF, 부동산 버블, 청소년 실업 등을 겪으면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불안정한 일만 생기다 보니까 뉴스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터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직장을 오래 못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공무원을 열심히 준비하자. 그리고 어차피 직장 가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할 거 없는 거 억지로 할 바에야 공무원을 애초부터 준비하자라는 확산도 매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공무원 시험도 과열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추구를 하면서 이제 그 삶에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돈도 버는 걸 중요하지만 그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벌어야 그냥 행복한 거다. 그리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만 가치관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돈을 물론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인간의 욕구지만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은 돈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난 거죠. 가치관에서. 그래서 공무원이 갑자기 인기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다음으로 인기가 있어지는 게 원래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하더라도 의대보다도 법대가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법대에 정말 이 당시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관이 하나 나와도 동네에 엄청난 그런 큰 정말 아주 큰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될 정도로 그 동네의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그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법대에서 법관이 나오고 검사가 탄생하고 판사가 나타난다는 거는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법대가 시들시들해지는 순간이 로스쿨로 전환이 되면서부터인데, 그래도 법대가 법관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그 찰나에 의대는 계속 쭉 이제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대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오게 된 건데, 그러면서 확산이 됩니다. 무조건 의대가 가야 된다. 이제는 문과는 아니다. 의대를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내 자녀는 의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 의대반이 매우 우후죽순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는 대치동에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의대 준비반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정말 물러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빠른 조치와 인식이 변화가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 좋은 거죠. 의대 좋은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뜻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는 무조건 환영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의 길은 의대다. 그리고 의사가 돼야 성공한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확산이 되면 국가가 점점 병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좋고 의대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의사도 좋은 겁니다. 두 개를 비판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사회가 정말 올바른 길로 유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자, 부유한 계층의 동경이 대한민국을 이제 돈돈돈 하게 만든 거죠. 한국 사회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만이 의미가 있고 매력적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바로 SNS로 많은 확산이 됐죠. 그리고 미디어, 그다음에 유튜브가 있겠죠. 뭐 유튜브도 있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SNS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트위터, 요즘 X죠. X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부유의 삶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밑에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뭐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자동차를 볼게요. 유럽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치백이나 경차를 많이 뽑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게 보면은 우리처럼 막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저층이 좀 많고 그리고 골목 되게 뭔가 좀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도 되어 있어요. 뭐 프랑스 같은 데 가보더라도 대도로가 물론 있지만 우리처럼 진짜 우리나라가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은 뭐 표지판도 잘 없고 밑에 선도 잘 안 그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 좁은 이런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유한 동네나 역시나 어디를 가나 부유한 동네가 있고 부자가 있어서 좋은 차 슈퍼카가 있긴 마련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라면 보통 인식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자신의 차를 뽑거나 경차를 뽑고 해치백을 좀 선호하면서 뽑는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하지만 한국은 자신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의 시선을 고려하고 윗등급 차를 뽑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요 시계. 금시계는 왜 이렇게 차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시계가 저는 시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브랜드들마다 다 상징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봤을 땐 다 금시계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금시계를 차는 건 다 좋은데 자유인데 너무 하나같이 자기의 금시계를 차고 사진을 찍고 자랑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이런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한국 사회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부유한 계층만 보면서 부유한 사람만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동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모이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돈돈돈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예로 정말 요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 직업 선택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자료입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거는 13세에서 19세까지인데, 14년에 직업 선택 요인으로 1위가 뭐냐? 적성. 자기 적성을 먼저 봐야 된다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2위가 수입을 본다라는데, 불과 10년, 11년 사이에 청소년들한테 다시 물었더니 직업의 선택적 요인은 뭐냐? 1위가 수입이 돼버리고 2위가 적성이 돼버렸습니다. 자기가 적성에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우선이다. 라는 인식이 벌써부터 청소년부터 13세에서 19세 청소년부터 돈이 우선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들어가는 사회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건전하거나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수입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서로 건강하려면 그리고 청소년 13세부터 19세라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맞는데 아직도 대답을 적성보다는 수입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회 현실을 반영해주는 설문조사 같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하는 오늘의 주제 요인은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두 돈으로 생각하거나 치환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갈 때 뭐 그냥 유치원을 보내면 되는데 내 아이는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해요 하면 사람들은 주변에서 무슨 생각을 하지? 아, 거기 뭐 교육이 좋나요? 어떤 선생님들이 와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아, 영어 유치원 얼마예요? 월 얼마 들어요? 라는 돈부터 생각을 합니다. 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는 사립초등학교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면 이 사립초등학교가 주는 교육의 장점과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묻는다거나 무엇이 좋아서 다르게 보내려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속으로라도 저 초등학교 보내는 돈이 월 얼마야? 저거면 무엇을 할 텐데 그 돈 쓰면 무엇을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미 돈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이야기를 할 때 신혼집에 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밥을 먹이면서 뭐 이제 좀 자랑을 하는 거죠. 집을 이렇게 구했다, 우리 결혼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쏘거나 아니면 집 주변에서 회사에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가서 이제 집을 구했다,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물어보는 사람, 나서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구나 얼마예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매매예요? 뭐 월세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속으로 조용히 뭐 플랫폼을 찾아보는 집값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죠. 그만큼 또 집 이야기를 하면 다 돈으로 얼마에 샀는지가 궁금하다. 친구가 차 샀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중고차야 신차야 라고 묻습니다. 중고차면 얼마 주고 샀는데, 신차면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프로모션 받고 샀는데, 뭐 기능이냐 디자인은 사실 잘 중요하지가 않아요. 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인이 결혼할 때 드는 가장 먼저 생각은 축하보다는 축의금일 겁니다. 지인이 아기 가졌다고 하거나 또는 나랑 와이프가 결혼하고 이제 아기 계획을 할 때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거냐 말 거냐도 되게 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명 키우는데 1살부터 20살까지 키우는데 연이 아니라 평생 키우는데 뭐 7억, 8억이 든다더라, 10억이 든다더라, 이런 뉴스거리를 보고 내 자녀를 마치 나의 경제 상황과 빗대어서 이게 이제 키우면 뭐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돈으로 자녀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이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돈 생각하면서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요 키우는 재미, 키우는 행복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유치원에 보내고 뭐 초등학교에 보내고 사회 집들이 해서, 내가 집 결혼해서 신혼집에 사회 집들이 하면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직장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이런 재미야. 이 자체의 재미와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 행복을 좀, 가치를 좀 느끼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돈. 심지어는 이건 어른들의 사회라고 쳐도 어른들의 밑에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끼리 너 방이 몇 개야? 그리고 너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이야?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라는 것부터 물어본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도.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부모가 가르친 거죠. 부모가 알려준 거고, 부모가 가르친 건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자녀 앞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돈 하는 사회가 된 거죠. 확산이. 돈 말고는 값어치가 없는지, 돈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최근 한 5년 정도 됐겠네요. 전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집값 폭등하고 할 때부터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3,200인가요? 300 찍고 3,000 넘어가면서부터 뉴스에 나고, 계속 5년 동안, 심지어는 어제까지도 뉴스 기사에 온통 투자, 주가, 집값, 코인 열기, 이런 뉴스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뉴스거리로만 가득 메워지고 있죠. 사실 우리 삶에 이런 거, 코인,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참 뉴스거리들 보면은 모두 온통 돈 얘기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은 사실 싫더라도 계속 보게 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당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사를 읽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투자, 해야 되는구나. 주가, 나도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야, 지금 1억이니까 2억이니까, 아니면 지금 4억, 이거 싼 거다. 이거 좀 있으면 8억 간다. 9억 된다. 10억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 된다. 빚지자. 여보, 우리 빨리 대출 받아서 코인 사야 돼. 비트코인 10억 간대. 5억 간대. 반감기래. 이러면서 온통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피로도가 좀 쌓이지 않았을까요? 국민들이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사실 조금 역효과도 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성공과 돈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가치가 계속 돈으로만 환산이 되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돈 중요하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돈이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행복의 가치, 그리고 어떤 행하는 가치, 그리고 서로 뭔가 웃고 떠들면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 추억의 가치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고 지쳐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정말 오지 않았나. 조금만 더 가면 나중에는 온통 자녀들 세대부터 돈돈돈 하는 경쟁 사회에서만 그리고 행복의 가치를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런 잉여 같은 사회에서만 살게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